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CDS 프리미엄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끝문단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보험료인 CDS 프리미엄에 대해 쓴 그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문단입니다. 러시아 4천, 프랑스 25, 한국 20, 미국 10. 이것이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부도 확률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다. 우리가 앞에 마지막 문단에서 CDS 프리미엄은 보험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높다 이 말입니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 신용은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위험은 대출위험,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용파산 스와프, 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파산 위험, 부도 위험을 스와프한다, 교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 위험에 대한 스와프, 보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DS요. 다음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러니까 채권은 수단이고요. 자금 조달이 목적입니다.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수단이고요. 가격 결정이 목적이네요. 채권의 발행자는 그러니까 채무자를 말합니다. 정부나 기업이죠.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투자자는 채권자죠.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채권을 다시 매도하거나 매도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이 말은 돈을 못 갚을, 다른 말로 디폴트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채권 투자를 하면 신용 위험이 따른다 이 말이죠. 또는 채권 투자는 신용 위험을 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해결 방안은 신용 등급을 공시하는,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 해결 방안. 신용 등급 공시가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고수익만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를 주고요.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를 줍니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 등 등급 범주로 평가됩니다. 이들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3단계, 그러니까 AA 플러스, AA, AA 마이너스 식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
신용 위험이 따른다고 했죠. 근데 신용 위험이 크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신용 등급이 작으면 신용 위험이 작으면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신용 위험은요,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인과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이 말은요, 여기서 일정한은 불변한이란 말, 변하지 않는 또는 다른 조건이 없는 가운데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에요.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라틴어인데 다른 조건이 불변하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용 위험이 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요. 신용 위험이 작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 신용 위험과 채권 가격은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니까 음의 상관관계고요. 신용 위험하고 채권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다음 문단에 나오는 CDS도요, 신용 위험의 대책입니다. 다음입니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CDS가 수단이고요.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 프로텍션 바이어와 보장 매도자, 프로텍션 셀러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사는 사람이 보험 가입자죠. 다른 말로 채권 투자자고 채권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보험을 파는 사람이니까 보장 매도자는 보험사입니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프로텍션, 보장, 즉 보호입니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그랬습니다. 화재 보험을 들면요, 화재 위험이요, 보험사로 이전되죠. 마찬가지로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이 가입자로부터, 즉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험사로 스와프됩니다. 이전됩니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채권이 기초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은행 갑은 기업 니은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갑이 채권을 매입한 거죠. 이 채권은 을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신용 위험을 피하려고 갑은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 CDS를 판매하는 보험사가 병입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채권이 기초 자산입니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 수수료를 분기별로 받는데 이것의 요율, 요금의 비율,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요. 갑은 은행이고 을은 기업이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채권을 은행이 사죠. 그리고 갑은 은행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을로부터 갑은 이자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채무자가 되고요. 은행은 채권자 또는 채권을 산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은행이고 다른 말로 채권 매입자이고 그 다음에 보장 매입자입니다. 여기 갑하고 병이 CDS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은 보장 매입자고 보험 매입자, 가입자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갑, 은행이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을 매도자, 보험을 판 쪽이 보험사인 거죠. 그러니까 병은 보험사고 갑으로부터 병은 보험료를 받습니다. 이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인 거죠. 잘못되면 부도가 나면 병은 갑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이죠. 보험료를 받고요. 다음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그랬습니다. 이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다른 말로 신용 등급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CDS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는 다른 말로 다른 요인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기초자산, 즉 채권의 신용위험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높고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낮으면 CDS 프리미엄이 낮습니다. 그리고 보장 매도자, 보험사죠. 병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높고 보장 매도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CDS 프리미엄은 낮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높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채권을 발행한 이 채무자 을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CDS 프리미엄은 높고 채무자 을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자의 신용등급하고 병의 신용등급은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죠. 음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문제를 이거를 잘 고려해서 풀어야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수단이고요. 자금 조달이 목적입니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집니다. 답 2번입니다. 3번.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 제도를 수단으로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있는 거네요. 투자자를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5번.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 다른 말로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채권에는요, 신용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A의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갑이고요. 니은은 을이고 디귿은 병입니다. 갑은 은행이죠. 갑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기초자산은 채권인데요. 은행은 채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번. 기억, 갑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손실 보상은요,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가 하는 것입니다. 3번, 니은, 을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그랬습니다. 을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위험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입니다. 4번. 디귿은 병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그랬습니다. 매도자, 보험을 파는 쪽이 보험사죠. 그러니까 병은 보장 매도자 맞습니다. 답 4번이네요. 5번. 디귿 병, 보험사는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보험사는요, 부도가 나지 않아야만 보험금이 안 나가죠. 보험금을 안 주게 되니까 이득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 가에서 마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윗글에 리을과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것은 다른 조건은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이니까 여러분 CDS 프리미엄이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크려면 기초자산, 즉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CDS가 큰 거죠. 그러니까 낮아야 하고요. 보장 매도자, 다른 말로 보험사죠.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아야, 그렇죠? 보험사는 높아야 CDS가 큰 거죠. CDS 프리미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낮은 순서로 등수를 매기면 1등, 1등, 3, 3, 3등이 됩니다. 여기 높은 순으로 순서를 매기면 AAA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 이거 똑같이 2등, 4등, 5등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거 찾아봅시다. 이것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5등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그러니까 X는요, 발행자입니다. 무엇을요? 채권 BX를 발행했습니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그러니까
Y가 투자자죠. 은행입니다.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그러니까 Z, 보험사죠. 보장 매도자입니다. 체결하고 이 Y는 보장 매입자가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BX의 신용 등급은 A-였고요. 보험사인, 즉 보장 매도자인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A였습니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다.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낮아진 거죠.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런 뜻이겠죠. 보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을 좀 더 집어넣어 볼까요? 신용 등급인데요. BX는 A-였죠. 언제요?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시기들은 각기 여기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은 같은 시기에 속하네요. 이때부터 이때 사이에 속한다. 이걸 알면 되죠. 1번 선지 여기 2011년 1월 1일 CDS 계약인데 이때 신용 등급이 BX는 A-였고요. Z사는 트리플 A였습니다. 2012년 12월 30일에요. X의 지급 능력이 처음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30일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변경되었어요. 여기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30일 지나서 CDS 프리미엄이 100bp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봅시다. 1번 2011년 1월에는 이때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그랬습니다. CDS 계약이니까 X가가 아니고요. 보험사인 Z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2번은 여기입니다.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이 A-보다 높았겠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시작할 때 A-였죠. 그러니까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악화된 이후니까 A-보다 낮았겠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2011년 11월 이때에는요. 악화되었으니까 3번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급 능력이 처음보다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4번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용 등급이 변경되었죠.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았겠군 하면 안 되고
컸겠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그랬거든요. 여기에 처음보다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높았겠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5번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죠. 여러분 A 앞에를 보세요. 떨어진다. 무엇이 떨어집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영화 더 빅쇼트,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 쇼트는요. 쇼트 셀링하고 같은 말이에요. 쇼트 셀링은 공매도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쇼트입니다.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여기서 떨어지다를 물어본 것은 이 글의 필수 핵심 어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무 단어랑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무엇이 떨어졌나요? 기온이 떨어지다니까 내려가다. 답입니다. 100원이 떨어진다니까 여기서 떨어지다는 남게 되다고요. 입맛이 떨어지다니까 없어지답니다. 입맛이 없어지다. 신발이 떨어지다. 신발을 못 쓰게 되다고요. 말씀이 떨어지다니까 말씀이 나오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